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이주천 반갑습니다. 교수님 모시고,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한 시간 정도, 고위공직자들 대선 직행하는 게 지금 붐이고, 이 패션 유행으로 예, 되고 유행이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선 공직자들의 윤석열, 김동연, 그리고 또 최재형, 이런 분들이 이제 대표적인데, 또 넓게 보면은 이낙연, 황교안, 그다음에 정세균 이 국무총리를 했잖아요. 예. 그 국무총리를 하고 물론 정치인이었지만은 거기도 어쨌든 공직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사정기관의 감사원, 감사원장. 그다음에 검찰총장, 경제부총리, 김동연은 이제 오퍼선지 조금 됐지만 3년 됐죠. 그래도 중간에 다른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로 보면 과거에 보기 힘든 고위공직자로 있다가 바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전두환 대통령. 그건 군 출신으로 그때는 비상사태이기 네, 때문에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비상계엄 그런데 지금 그다음에 이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그다음에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지금 문재인 대통령까지 사실은 공직자로 있다가 바로 대통령의 대선 후보에 도전했던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해창 총재가 유일하지 않겠습니까? 거기 당에 있었지 않습니까? 당에 한 2, 3년 동안 한 있었죠. 2년 동안에 당무를 먹었죠. 지금 내년 대선판이 이런 이상한 기류가 형성이 되는데 여기에 또 팬덤이 형성이 되고 이런 것들이 과연 바람직한지 지금 이주천 TV와 프리덤 뉴스 합동이죠. 공동 중계로 네. 합작으로 지금 실시간으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이나 영국의 그 내각제, 네. 내각 책임제 양상을 보이거든요. 우리나라가 대통령 중심제인데 예. 그 강요하고 국회의원하고 이런 거를 고위공직 그 정치 들어가고 하는 것을 굉장히 영국하고 일본식에서 그런 유행인데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는 그 전문 관료하고 그 국회의원하고 정치판하고 원래 분리됐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관료제, 이 쫙한 관료제를 오늘날 같은 중앙집권 관료제를 정착시킨 게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제3공화국 시대에 본격적으로 서구식의 관료제를 갖다가 확립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그 덕분에 부패를 최소화시키면서 근대화를 성공시킨 겁니다. 마이크. 예, 마이크를 여기 좀 달아주세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 좀 더 하다 보면,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정치판의 고위공직자들이 너도 나도 옷을 벗고 정치판에 들어간다는 것이 정치의 그 불안정성을 굉장히 가속화시킵니다. 그 여야 합쳐가지고 대선 출마를 선언한 사람들이 한 20명 돼요. 관료 조직도 어떻습니까? 불안정하게 되죠. 관료도 그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전문이 필요한데 이 사람 저 사람 해가지고 막 들쑥날쑥하니까 관료 조직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게 돼요. 지금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이라고 있거든요. 네, 전공로. 전공로가 사실은 이 최대 파벌 조직인데 그 전공로가 형성되고 나서 이런 현상이 지금 가속된 거 아닙니까? 그것도 나중에 이제 사회학자나 정치학자가 연구 대상으로 해볼 현상인데 지금 어느 누구도 얘기는 하지 않지만은 이거 기현상이다. 외국에 이런 예가 좀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전공로를 일본에서도 이렇게 관료가 않습니다. 관료로 성공한 사람이 바로 대권에 도전하고 바로 어디를 간다. 이거는 좀 그게 수습 기간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면 소위 정계 출마하는 사람들이 이제 군복 벗고 군복 벗고 관료 벗고 하는데 거의 다 2년 내지 3년 수습 적응 기간이 있어야 돼요. 작년에 민주당이에요. 국회의원 후보 내세울 때 현직에 있던 판사들 중에서 이렇게 차출하다시피 해서 비례도 주고 지역구도 주고 나무 그랬는데 그런 현상과도 일맥상통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결국 이제 비례가 우리나라 정치판에 그 부패하고 잘못되는 것이 비례에 있습니다. 이게 돈도 연결되고 금권 정치 연결되고 또 전문직장 언론 노조 그다음에 기업체 노조 판사들 검사들 이렇게 해가지고 교수들 해가지고
그냥 비례로 해가지고 힘 있고 표 있으면 예, 하는 예. 데 쓰고. 그렇죠. 우리가 이 정도 힘 예. 있고 표 있는데 왜 안 주냐? 자리 글쎄, 안 예, 나오고. 예. 그리고 그런 점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이제 정치 풍토의 문제인데 네. 그 이제 연예인처럼 뭐 어떤 사람 뭐 검찰총장이든지 판사든지 뭐 좀 이렇게 판결이라든가 뭐는 수사를 뭐 멋지게 했다면 언론에서 방 뜨지 않습니까? 네. 그럼 노래자랑처럼 인기 뭐 여론조사가 인기몰이식으로 돼가지고 박지훈은 이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 나오나 그때 네. 나오나 있었지 않습니까? 뭐 형님 뭐 누굽니까? 뭐 제스 형 어쩌고 했는데 인기가 뜨니까 어떻게 현상이냐? 나훈아를 대통령 출마시켜보죠. 이렇게까지 장난 희화시켜 버렸거든요. 네. 그러면 정치인들을 국민들이 유럽 프랑스가 그래요. 굉장히 열정적인데 예? 네. 차분하게 정치인들을 장기적으로 키우는 풍토가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뛰었다가 또 쉽게 네. 또 팽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정상적으로 정치권에서 인물을 키울 수 있는 이 풍토가 여건이 안 돼 있다. 그게 불행한 거죠. 정치적 네. 불안정성이 더 가속화되면서 제대로 올바른 사람을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키울 수 있는 풍토가 안 돼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지금 일단 윤석열 한 사람 한 사람 예, 예, 짚어볼까요? 그래서 예. 이게 대한민국에서 최고 사정기관이라 그러면 검찰청,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 감사원, 감사원이죠. 사정기관. 그 다음에 예. 이제 또 정보기관이라 그러면은 기무사라든가 그 국정원. 국정원 예. 뭐 이런 건데 권력기관이라.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권력기관이라 그러면은 국세청 그런 예. 거겠죠. 이게 사실은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개인 정보를 들여다보는 사람이죠. 이게. 엄청난 예. 정보 왜냐하면 공급을 하고 있죠. 이 정치적인 지향을 떠나서 그 국세청이나 검찰총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국정원이나 사실은 민간인 사찰 없었다 그랬지만은 정보를 갖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사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이 바로 대선으로 직행할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그 선진국가에서 정보기관이나 감찰기관, 사정기관은 정치권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못하게 돼 있어요. 그 왜냐면 적정 기간 동안에 예. 5년이든지 뭐 해서 일체 이 선진국가에서는 정보, 검찰, 사정기관은 바로 이 정치권에 출마를 하기 어렵게 돼 있고 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그 전문 영역인데 그런 것이 방어막이라든가 이런 그 전문성이 구멍이 뚫렸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네. 지금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식 출정식 하셨는데 다 보셨습니까? 예, 저 봤습니다. 기사 예. 전문을 봤습니다. 예. 그동안 출정식. 뭐 예. 참 그 제가 지금 변창훈 검사 예. 장례식에는 이분이 안 갔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여기 띄워놨는데 변창훈 검사하고 사실 이재수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예 변창훈 검사죠. 예. 이 이제 변창훈 검사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 아마 사법연수원 동기일 거예요 아마. 예. 이런 참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런 윤석열 검찰총장 이런 것에 국민들이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게 좀 신기하고 변창훈 검사 그날 그 집에 고등학생, 중학생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두 사람은 변창훈과 윤석열은 아주 친한 관계였죠. 그런데 이제 아침에 7시에 파자마 바람을 온 가족이 자고 있는데 검찰 수사관을 보냈죠. 그래서 이제 그때 변창훈 검사가 엄청나게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로 아마 그 가짜 무슨 심리 전단실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했다고 가짜라고 몰아가지고 변창훈 검사가 이제 자살을 했는데 사실은 뭐 그쪽에서 들리는 얘기를 의하면 가짜 심리 전단실을 뭐 해서 공무집행방해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장소 자체가 국정원에서도 이게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부분은 영장 집행을 거부할 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창훈 검사가 중간에 자료는 다 갖다 놓을 테니까 예. 뭐
요 장소에 있으면 해라.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제 본인은 너무 억울하니까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죠.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수 관련된 네. 그래서 이게 저는 변창훈 검사하고 이재수 두 분이 이제 이 자살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그 외에도 뭐 여러 사람이 있지만은 또 국정원의 댓글 수사 방해 사건으로 변호사 한 명도 자살했거든요. 네. 그 또 차 무슨 한 사람 있어요. 그 사람도 자살했는데 이런 식으로 정말 그 엄청난 피바람을 일으켰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도 아니고 대선 후보에 나가겠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또 우리 국민들이 막 특히 또 친문이나 뭐 친노 쪽 사람들은 윤석열을 비판을 하는데 우리 태극기 집회에 있던 사람들이 막 그 윤석열 지지하고 하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하자면 얼빠졌죠. 근데 얼빠졌는데 왜 얼이 빠지게 됐느냐? 우리가 한번 본다면은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반문 네. 문재인이가 아주 싫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서 굉장히 오버레이트 됐죠. 열정 감정적으로 극단적으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조국을 수사하라 하고 추미애가 또 검찰총장 윤석열을 압박을 네. 하니까 예. 그리고 검찰청에는 많은 기자들 있잖아요. 네. 감사원장 쪽에는 기자가 없잖아요. 근데 제일 많은 기자들이 몰려있는 게 검찰청 아닙니까? 네. 예? 그러면 기자 많죠. 3개월을 조국 문제하고 누구 그 추미애 장관, 추미애. 추한 법무장관. 그래가지고 기사를 3개월 가지고 탑 헤드라인을 하니까 어떤 사람에 대한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야당 지도자는 현찮고 기사가 이 사람 저 사람 도토리 기재실 아닙니까? 리더십이라는 게 홍이랑 뭐다. 국힘당이 예. 결국에는 중심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국힘당 이야기를 좀 하자면 예. 국힘당에서 그러면 사람이 없느냐 이런 문제가 우리 제기될 네. 수가 있는데 거기서 사람이 있으면은 네. 윤이 안 뜨지 않습니까? 네. 최도 누구도 안 뜨는데 왜 야당의 지도자가 없느냐 이런 겁니다. 보수 야당들이 오랫동안 정치를 하면서 사람을 안 키웠는데 지네는 돈 근거 정치를 해가지고 네 사람 내 사람 해가지고 사바사바 해가지고 이렇게 키웠고 지도자 바지가락에만 붙는 맹종하는 충성들 뭐 대구 경북이다 네. 하면 따로 당상으로 해가지고 박박박 하면 공천 맞으면 무조건 찍는 거예요. 무조건 1번 무조건 2번 빠돌이 무슨 빠돌이 이 빠돌이 박빠돌이 예? 옛날에는 강주의 김빠돌이 뿐만이 아니라 그 바람이 김대중 빠돌이 현상이 대구 경북에 박근혜 빠돌이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대단 검증도 없이 주 아무개도 하면 무조건 찍어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인물도 안 키우고 그냥 빨아당기면 맹종하는 사람이 네. 그러니까 지금 위기 속에 그 사람들이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없다. 그러면 윤석열을 한테 가자. 이런 언론과 거의 가세가 있지 않습니까? 저 정도 가세가 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수선동하면서 그런 작품이 만들어진 것이죠. 지금 인물이 없다 그러는데 지금 그 동시에 이렇게 윤석열이 대권 후보로 성장하는 과정에 네. 황교안이 당대표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벌써 3년 전이죠. 3년 전이죠. 3년 전인데 그게 참 황교안 제가 뭐 유튜브도 한번 찍고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또 대권 출마했죠. 대권 출마하셨어요. 예, 그걸 좀 출마 좀- 선언했어요. 예. 그래 봤는데 황교안 씨가 제가 좀 비정상을 돌주시겠다. 예, 출마선을 했는데 황교안 씨에 대해서 좀 할 말이 많습니다만은 처음 나올 때 이 종로구 예. 지역구로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지역구로 갔는데 보수 언론들이 갑자기 종로로 가라는 겁니다. 험지로 가서 거기서 테스트를 받아야 당신 어쩌고 저쩌고 험지로 간다. 험지로 그건 뭐 조선을 봅니까? 해가지고 막 난리를 피우고 비대위원장도 못하고 해가 같이 겸직했다가 종로로 갔다가 결국은 종로를 가지 말았었어야 되는데. 아니 정치 조선병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직은 국무총리 하지만. 대통령 대행까지 했는데 정치는 조연병이거든요. 그러고 뭐 공항검사 했다 그러는데 기록을 보면은 자기 스스로 해가 밑에서 보도라든가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정치를 모르는데 제일 험지로 종로로 가니까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들어가니까 그 김문성이라든가 또는 그런 그 정치에 그 닳고 다른 그 베테랑들이 예? 그 황교안을 결국 갖고 놀은 거 아닙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아수라장인데. 그렇다고 다시 이제 나온다 하는데 이제 실기를 했고 국민들이 이런 사람들이 막 확 열정이 했다가 또 쉽게 팽식하고 하는 국민성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또 황교안을 확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다 미천이 바닥에 나버렸는데. 지금 이제 황교안 총리가 경선에 참여할 것 같죠? 지금은? 경선 참여, 국힘당 경선에 참여를 당직 안 내놨을 겁니다. 아마 그 당연 국힘당 당직 갖고 있을 거예요. 넓게 보면은 네. 황교안 총리도 결국에는 국무총리였다,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다는 그 후광을 얻고 당 대표까지 무난히 갔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공백 기간은 한 1년 정도 있었어요. 예. 당 대표는 작년 4.15 예, 끝나고 예, 나서 아무 뭐 특별히 한 게 없어요. 예. 근데 미국을 가셨어 한번. 예. 그래서 백신 구해 오겠다 그랬나 뭐 백신, 예. 그렇게 하셨고 지금 이제 대통령 설명인데 약간 뜬금없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만은 그런 면에서 어쨌든 고위공직자의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직업을 가지신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변호사 개업을 했다든가 예. 뭐 한 게 없으니까 사실은 고위공직자 축에 넣어도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지금 대선 후보 쭉 나온 분들 중에 보니까요, 그 김동연, 예, 예, 최재형 씨가 먼저 지금 듣고 있죠. 최재형 씨, 예, 최재형 판사. 씨, 예. 최재형 감사원장 얘기를 먼저 해볼까요? 예, 그러죠. 예. 잠깐만요. 최재형 씨. 예. 원장님 얘기를 지금 최재형 야당 인사에게 고민할 시간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보도가 동아닷컴에서 나왔는데 예. 이준석 당대표가 당 원로에게 입당 설득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게 지금 윤석열이나 최재형 두 분 다 문 정부에서 출세를 한 사람들. 사정기관을 맡았던 사람인데 문 정부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제 이 개인적인 미담은 대통령급이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분이 어떤 분이다는 거는 아직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는데 이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에 그래도 그 감사원장으로서 직분은 충실했다. 이렇게 볼 수는 있나요? 그렇죠. 저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을 말씀드리자면은 서울대 법대 나왔고 또 판사 출신이고 감사원장으로 해서 네. 그 이해창 판박이거든요. 이해창 이해창. 저 판사했고 오공태 판사했고 뭐 소수마이 마이너리티 판결을 해가지고 언론에서 팍 띄우고 해가지고 김영삼 씨가 해혹해가지고 끌어안고 진보적인 성향의 예. 판결을 많이 하기로 유명한 예. 분이 판사 이해창. 판사이고 감사원장 그렇죠. 판백이에요. 그래서 서울대 법대고 그다음에 경기고 나왔죠. 완전히 그럼 우리 판박이 사회의 주류를 대표하는 완전히 엘리트죠. 엘리트고 고생은 집안도 양지에서 그런데 양지에서 큰 분인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똑같이 하니까 이해창 징크스를 재판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이해창에 있죠. 대한 향수를 가진 사람도 많죠. 아니 향수가 아니라 그 아들 두 사람 아들 병력 문제 네. 그다음에 DJP 연합을 허용한 정치력의 부재 여기 악몽이 있어요. 악몽 나이트메어. 저는 이해창 씨 정치력 좋게 안 봅니다. 네. 이 악몽이 있거든요. 마지막에 뒤집어지는 거. 그런데 최재형 씨는 이해창 판사가 가지고 있는 콤플렉스 그 딜레마인데 마지막 그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다 똑같아요. 근데 뭐냐면 하나는 이제 장로라는 거 네. 기독교적인 그런 신앙이 있다는 것도 있고 남에게 많이 고등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미담이 있지 않습니까? 미담이 베푸는 거 이해창이가 가지지 못한 덕이라는 거 덕이 그동안에 조상의 아버지의 덕이 있잖아요. 한국전쟁 때 대령으로 해가지고 해군에서 해서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은 영혼이 벌써 그동안에 20년 40년 가족부터 해가지고 적선이라는 게 있어요. 적선 덕을 많이 베풀었다는 것이 이해창과는 또 다른 면이에요. 또 장로급이라는 것. 네. 근데 다만 미덕이 대한민국을 구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럼 목사라든가 저 불교의 그 스님을 모셔가 정치를 하죠. 그렇잖아요. 좋은 사람 많아요. 김기태 변호사도 얼마나 착합니까? 근데 국가 경영은 능력이거든요. 마키아벨리 군주론에서 이야기하는 권력 의지에다가 그리고 악이라는 것도 때려 부실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용기도 있어야 되고 자기 목숨을 또 던져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최재형 원장은 아직은 검증 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고 그렇게 좀 그래 봅니다.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의 최고 악행이 탈원전으로 지금 이제 큰 이제 공통 분모를 갖고 있는데 이쪽 그 진보 성향이 있는 분들도 탈원전 문제 많다는 거를 알고 있죠.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예. 소수 몇몇 사람 빼고는. 근데 이제 감사원장으로서 그동안 하도 감사원이 그리고 또 사정기관이 정권 호위무사를 자처해 놓으니까 이 최재형 원장의 그 탈원전을 이제 이렇게 기소를 해가지고 기소할 만큼 해가지고 사실은 문재인의 그 바로 본인의 과실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해서 그 정권의 눈치 안 보는 그런 강직함 이런 것에 그렇죠.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 너무나 목말라 있었던데 야 최재형 원장 이랬잖아요. 그래 야 일은 잘하는데 일을 감사원장으로서 잘하는 거 하고 윤석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국을 수사하라. 그럼 검찰총장의 공직자의 직분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원칙에 헌법에 규정에 맞는 거. 근데 그것이 대통령 후보냐? 이게 이제 착각 현상이죠 이게. 착각 현상인데 걱정을 해봐야 된다. 착각 현상인데. 3년 전에 이 황교안 총리가 이 그 통진당 해산하고 그거 잘했죠 법무장관에서. 그런 후광이 있었는데 이제 교회 장로고 그 다음에 이분이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이라는 교과서 책이 딱 한 권 있는데 그 책 썼다 그랬죠. 그 황교안 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 탄핵되고 나오고 막 이러하니까 야 이게 우리가 적화가 되는구나 뭐 이러면서 막 그랬는데 야 이 황교안을 대통령 뽑으면은 우리가 전혀 걱정할 게 없겠다 이런 어떤 기대가 있었죠. 공감대나 기대가 엄청 컸거든요. 전 사실은 지금 최재형 원장에 대한 기대나 팬덤보다 당시 황교안 총리에 대한 팬덤이 엄청났죠. 아마 한 10배는 더 컸던 것 같아요. 근데 미싱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게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인 지지나 또 미담이 대통령을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좀 앞서는. 그리고 지금 저 황교안 씨도 제가 저 유튜브 됐습니다만은 황교안 씨 제가 저 책을 좀 읽어보고 분석을 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나올 때면은 황교안 씨는 지금은 많이 지금 좋아진 것 같은데 약간 나르시스트적인 자기도취 그런 게 있어요. 내 자신의 능력을 그런 게 있으시죠. 그 나르시스트. 왜냐면 얼굴 잘생 미인이 내 얼굴이 이뻐하면서 자기 황홀구연에 빠지는 거 있죠. 그래 황교안 씨 책 보면은 내가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만들었는데 남이 나를 알아주겠지. 그게 오버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미인들 오버하듯이. 그럼 지금은 그게 아니라도 그 당시에 이제 황교안 씨가 탄핵 과정에서의 좀 보다 더 용기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탄핵을 막을 때 자기 몸을 던져 막아야 되는데 그것을 막지 못하는 것. 이제 그것을 이제 자기 자신 이제 반성을 또 해야 되는 것이고, 하여튼 그래도 인물이에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또 이런 인물도 키워야 돼요. 완벽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제 출판 기념회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촐하게 하셨나요? 그리고 이제 황교안 씨는 그 출판 기념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 이야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몸을 던질 각오가 있으면은 또 언젠가는 또 어떤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재형 씨나 윤석열 씨가 대권으로 해가지고 고위공직자가 불가피하게 나온 이유가 우리나라 특수한 상황인데, 특수상황 소리 조금 줄여가지고 틀어놓고 이게 특수 상황인데, 이 주사파 정권이 이런 고위공직자를 정치권으로 밀어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반은 불가피한 정치 현상인데, 이 주사파들이 이런 사람들을
고위공직자를 정치권으로 막 밀어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정치권을 밀어냈다. 예. 주라파들이 문재인 씨가 몰아낸 거예요. 고위공직자들을. 누구를 엄마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황교안 총리 빼고는 다 문정부에 있던 사람들인데 지금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 있던 그 관료 출신들은 다 간판 갔어요. 그거 지금 깜빡하니까. 간판 가 있어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만한 사람들은 지금 다 교도소가 있어요. 아니 그 중심에 윤석열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 중심에 윤석열이 있는데 윤석열이 지금 예? 쉽게 말하면 세력 자체를 아예 씨를 말했잖아요. 발본색원.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에는 뭐랍니까? 팔쪽을 멸한다 그러니까. 아니 그 중심에 팔쪽을 멸하는데 이거는 지금 아니 그 중심에 200명 가까이. 그 중심에 그 팀장, 박영수 팀장, 네. 학고 수사팀장, 서울 사팀장. 수사 사팀장이고 서울 중수부지검장, 네. 그다음에 검찰총장 하면서 보수 의혹의 고위공직자 씨를 말린 중심에 윤이 있었는데 어떻게 야권 후보 1위로 국민들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말을 못 하겠어요 이거. 예?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이제 계속 말씀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황교안 총리 말고도 예. 지금 이제 변성훈 검사의 얘기는 이제 좀 가슴 아픈 얘기니까 그만하고요. 지금 김동연 예. 예, 이분이 지금 야당으로 가나 여당으로 가냐 그렇게 여야 러브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분도 저는 고위공직자거든요. 그렇죠. 예, 정치 전혀 안 해본 예. 분이에요. 예, 이분이 이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총무도 예. 대선 잠룡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나경원 대표도 윤석열, 김동연 적극적으로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경원 대표는 본인이 이제 정치적 입지가 미국 민주당에 그때 미국 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탄원하러도 가고 그랬잖아요. 민주당 국회의원들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멀리 보면은 미국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현상 유지가 원이고 그 동아시아 정책에서 현상 유지가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남한과 북한의 남한을 건드리지 않는 이상 북한은 중국의 지배 영향을 인정하고 남쪽은 미국의 영향을 인정하는 요 현상 유지 정책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저는 현상 타파를 주장했거든요. 2016년도에 이 북한을 이제 개성공단 철수하고 이러면서 현상 타파하면서 저는 사실 미국 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 마음에 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런 것 때문에 탄핵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예. 미국 민주당, 국민의힘 당 안에의 나경원 예. 뭐 이런 탄핵, 쪽이 다 탄핵이요. 예. 하나의 예. 비슷한 정치적 지향점을 갖고 있는 분들 아닌가. 예. 오세훈, 그다음 나경원 이런 분들인데 지금 미국의 민주당과 예. 같은 현상 유지, 그냥 현상 유지론을 피는 예. 그런 건데 이제 저는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예. 현상 타파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 아닌가, 북한이 무너지면. 예. 그렇다면은 이제 약간 기대도 가져보고 그랬는데 뭐 아베도 가능성이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현상 유지로 돌아간 것 같죠? 다시 돌아갔죠.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정치나 권력, 국제 정치에 빠른 사람들은 야 다음에는 문재인은 택도 없어. 그건 모르죠. 근데 이렇게 민주당의 이제, 내심이 만약에 외교 문제를 제가 말씀드린다 보면 지금 8월 15일 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를 좀 언급합시다. 왜냐하면 우리 공화당도 많이 들어오셨고 이제 곧 8월 15일이 다가옵니다. 8월 15일 날 지금 풀어준다 뭐 한다면 이렇게 특사로 한다 말이 많은데 제가 박근혜 대통령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는 분명히 언급된 것을 국제 문제를 북한 공산당 그다음에 중국의 공산당이 저는 연루가 됐다고 봅니다. 탄핵 문제에서. 왜냐 그 시위할 때 그 촛불 세력들 중국들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리고 북한의 댓글 부대 와 있었어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라.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고 이제 10월 10일 날 쌍십절입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가가지고 한 거 미국
미국한테 미움을 받았고, 예. 그리고 이제 참수부대 돼가지고 김정은 정권 예.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개성공단 그거 폐쇄시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북한으로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을 받아야 돼요. 이미 그때 그 남수방송이 시작됐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의문 그게요. 8.15 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풀어줄 석방을 할 수 있는 거는 네. 북한한테 오케이 받아야 된다. 왜? 북한한테 왜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주범은 그렇죠. 북한이 연루가 돼 있으면 북한에 연루가 돼 있죠.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을 서울교도소에서 풀어주라 하고 청와대에 사인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에 중앙일보에 났는데 이번에 줌으로 해가지고 북한의 김정은하고 네. 문재인하고 이렇게 통화를 한다 그래요. 네. 회담을 하면 줌 회의. 줌 회의로. 줌에 한다고 났어요. 어제 기사 오늘 아침에. 그러면 김정은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풀어줄 테니까 풀어달라고 오케이 할 테니까 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인데 네. 그러면 돈 달라 이야기예요. 마스크 뭐죠 그저 백신. 뭐 달라? 아이 달라 공짜가 돼 있습니까? 파이자든지 마스크든지 식량이든지 기름이든지 쌀이든지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그 지금 문재인 아니 문재인이가 북한한테 완전히 그냥 약점 잡혀가지고. 아니 근데 박지원이라든가 통일원 장관이 북한을 좋아하는 사람은 장관으로 임명한 거 사실 아닙니까? 세상에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8.15 석방 때 박근혜 대통령을 풀어주겠습니다 하는 것도 북한에 사인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약간 좀 코믹한 이야기인데 그러면 북한에서는 돈 달라 뭘 달라 할 거 아닙니까? 대북 지원을. 그러면 태평양 건너서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아니 지금 이제 미국 대통령 바이든 저를 이래 봅니다. 지금 문재인이가 44조 원들 우리나라의 기업체를 돈 가지고 있는 거 몽창 털어가지고 44조 원을 가지고 대기업체 사장들 멱살 잡고 가가지고 한국에 공장을 설치한 게 아니라 미국에 공장을 설치한다 해가지고 바이든이 4명의 총수들 일어나라 해가지고 땡큐를 한 걸 그거 보셨죠? 네. 예. 얼마나 고마웠으면 내 사람을 거론하면서 땡큐 하면서 했겠어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100년 동안 벌어먹고 살 일자리가 다 뺏긴 거예요, 미국한테. 그렇죠. 그걸 우리 국민들 알아야 됩니다. 자, 그거 반도체. 그렇죠. 그다음에 로봇 현대자동차 자동차, 전기자동차, 배터리. 그 4대 기업이 100년 동안 할 걸 다 미국한테 털어줬는데 우리나라 청소년 일자리 30만 개, 50만 개 없어진 거예요. 그 지금 그러면 끝이 안 났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4조 원을 털었지 않습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40조 원. 44조 원. 아니 털으면은 그러면 미국에서는 한국을 두고 인권 청문회 좀 그만하고 좀 쉬게 합시다. 네. 그러면 미국이 북한에게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게 좀 돈을 주거나 무슨 마스크를 주거나 이런 파이자를 주거나 하는 거를 좀 줘도 좋겠습니까? 하는 거를 뒤에서 네. 미락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44조를 받았으니까. 받았으니까. 왜냐? 제가 꼭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2018년 6월 12일 날 트럼프가 싱가포르에서 김정은하고 사진 찍었죠. 네. 한번더 네. 평화 쇼쇼쇼.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6월 13일 날 우리나라 지자체 선거가 있었죠. 네. 완전히 폭망했죠. 야당이. 완전히 폭망했습니다. 6.13 6.13 지금. 6.13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완전히 폭망했는데 이것이 4월 15일 날 지난 선거에 완패하는 이 기둥이 밑거름이 된 게 6월 13일 패망인데 여기에 트럼프가 6월 12일 날 김정은하고 사진을 찍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이거 한 번도 평화가 오네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 부정선거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더불어민주당에 몰표를 준 것이 트럼프가 기여한 게 있어요. 기여했죠. 그럼 제가 의문이 그겁니다. 트럼프는 문재인과 어떤 미락을 했길래 이런 한반도 싱가포르 쇼쇼쇼에 김정은하고 사진을 찍었네 이 말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밝혀봐야 되겠네요. 이거 제가 항상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유튜버들 그냥 막 트럼프를 막 빠는데 지금 뭐 예? 트럼프의 기환 이렇게 이번에 분도 많아요. 아니 지금 트럼프가 다시 지금 보복한다. 트럼프가 다시 트럼프 빠돌이 세상 다시 부활됐어요 지금.
그 지금 또 난리예요 지금. 백악관을 장악하고 있다 아이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아니 8월 때 그런 분들 8월 15일 날 트럼프가 복귀한다는 말까지 있습니다. 8월 15일 그런 날. 얘기를 계속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그거는 댓글 한번 보세요. 좀- 댓글 한번. 예, 댓글 제가 볼 한번. 때는 봤네. 좀 여러 가지 참 이 기현상들이 많고요. 참. 그다음에 뭐 사실은 이 워낙 나라가 불안하니까 걱정들을 많이 하고 예. 불안 심리가 예. 이 고조에 이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 사회가 정상적으로 이상하다, 너무 이상하다. 이준석 현상도 비정상 아닙니까? 이준석 현상도. 예, 이런 팬덤들이 이준석이 현상도. 당대표 된 것도 정상은 아니에요. 그 제가 고약이 나이만 청년이거든요. 제가 고약을 하면 나이만 청년인데 윤석열하고 윤석열이라는 어떻게 사람이 이걸 저는 그래 그 유가스 방송에서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윤석열이가 우파 정당에 들었으면 네. 지금 저 서울구치소에 저 박근혜 대통령이 가 있지 않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이 8월 10일 나오게 되면 네, 그 자리를 윤석열이가 들어갈 수도 있다. 정권 바뀌면 우파로 정권 바뀌. 바뀌면 그 자리에 왜냐? 그러면 윤석열이가 살기 위해서 대권 출마해야 돼요. 무슨 말이겠죠? 무슨 말이겠죠? 왜냐? 이 사람은 대권 출마해도 안 됩니다. 우리 공화당 같은 데는 우리 공화당이라든가 유튜브 쪽에서 우리 쪽에서는 절대로 윤석열이는 안 된다. 난 차라리 선거 기권하겠다. 차라리 난 이재명 찍겠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혐오감이 1위에요 또. 그러면 윤석열도 계산할 것인데 자기는 양심이 있는 사람이면 안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대권 출마를 안 하면 자기는 배신자가 되죠. 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배신자 됐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할 데가 별로. 아, 그러니까 할 데가 더불어민주당 못 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람 용서를 할 수 있느냐 이야기에 호호호 하면서 그럼 일단 갈 데가 없죠. 그러면 대권 출마를 해가지고 몸값을 일단 불려야 돼요. 그러면 내가 대권에 기여를 하게 되면 자기 몫이 있잖아요. 기여한 몫이 10% 20%인지 그걸로 서울구치소에 안 갈 수가 있다. 이런 계산이 영리한 사람입니다. 사람이요. 그렇게 면죄부를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국힘당 쪽이든지 야당 쪽이든지. 이게 정치판이에요. 그런데 정치판은 아수라장이기 때문에 누가 최재형 아버지가 정치판이 이렇게 더럽고 아수라장이니까 정치판에 들어가지 말아 했다는 게 바로 이런 더러운 정치판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런 그 시나리오가 충분히 지금 보면 오늘 이제 윤석열 장모 구속됐고 이랬는데 본인은 방송하셨대. 관계 없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엑스파일. 가족이 예. 부모가 구속됐는데 뭐 관계 없다 그러니까 또 이 3차원적인 거예요. 그래서 참 뭐 법에 거의 조국이 이제 그 정경심 씨 구속됐고 본인은 구속 안 돼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어떻게 고위공직자들의 이 가족들이 이제 구속이 됐는데 장모잖아요. 그러면 부모인데 어쨌든 참 여러 가지로 마음 착잡할 텐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돌파하기 위해서 대권 나왔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그런 게 있는데 저희 이번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사정기관의 장들이 바로 나오냐 이런 거를 이게 이제 공무원들의 그 움직임들이 앞으로 직업 공무원제라든가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훼손되죠. 당연히.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훼손. 유지가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네. 그러면은 어디 검찰총장이나 이랬다고 있으면은 감사원장이나 있으면 어디 자리 가면은 다음에 대통령 나오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럼 무슨 수사를 하더라도 야 이거는 너 대통령 나오려고 이 감찰 감사하는 거냐? 수사하는 거냐? 막 이렇게 또 공격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아주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는 것 같고 정말 당연합니다. 대한민국을 그동안 군부 통치 뭐 여러 가지 뭐 하면서 민주화 운동 했다고 하는데 일장 도루묵이 되는 그런 지금 현상을 목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지금 다 털어먹는 거야. 부잣집 아들이 상속 받아가지고 국가 보상금 받았는데 막 털어먹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죠. 옳은 지적인데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5.16 군사혁명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네. 오늘날에 현대적인 직업공무원제를 정착을 시킨 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료 조직하고 정계하고 언론계 해가지고 네. 이걸 서로 이렇게
쉽게 이렇게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이것저것 다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뭉개졌던 것이고 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정치판이 굉장히 아수라장이 됩니다. 언론계도 언론계 노조계가 쉽게 지금 비례대표제가 전개가 진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고위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급 정보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못하는 것 그런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그렇게 완전히 딱 까발려 버린 거예요. 그러면 정계가 어떻게 되냐면은 만인에 의한 이런 양육강식 이렇게 죽고 죽이고 사는 네. 예? 막 폭로하고 이 프라이버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X파일 같은 게 윤석열 X파일 같은 것이 자기 파일보다도 이제 장모하고 저 부인 그건데 뭐 성형수술 했냐 안 했냐 해가 뭐 검사들하고 무슨 뭐 동거생활 했냐 안 했냐 이런 것까지 막 완전히 막 개인적인 사생활이 다 보호가 안 되고 까발리게 버리기 때문에 네. 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직업 공무원제의 그 순수함들이 뭉개지면서 모든 것을 자신의 정치 권력에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아수라장 정치판으로 더 심해진다고 봅니다. 더 심해진다. 예. 지금 이제 여기 지금 방송에 지금 나오는 게 최재형 감사원장님 부친 최영섭 대령 지금 살아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살아 계신다고 봐요. 얼마 전에 책도 펴내신 것 예. 같은데 하여튼 그 백두산 함인가요? 어쨌든 참 뿌듯하긴 해요. 뭐 최재형 감사원장님 부친 얘기 들으면은 정말 이 영화 같은 거고 그다음에 최재형 감사원장님 그 대학 고등학교 동기 업어가지고 같이 대학 연수원도 같이 들어가고 고시 공부도 같이 하고 이랬던 거 하며 또 자녀들 2명 입양해가지고 그렇게 잘 키우고 이런 거 보면 어쨌든 뭐 우리 그 어떤 사람의 품성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그게 지금 안전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도 보통 가구 없이는 그 이렇게 예. 입양해서 키우기 쉽지 않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해창 판백인데 이해창 판별이. 이해창 플러스 알파가 있다. 이해창 경기 서울고 서울대 경기도학교 서울대학 법대 네. 판사 감사원장 완전 판백이에요. 똑같다. 예, 완전 판백인데 플러스 알파 예. 저기 인품. 그다음에 20년 30년 아버지부터 국가에 대한 국가관 그런 것을 그다음 20, 30년 동안에 계속 그 국가라든가 주의 공동체에 베푼 그것이 이해창보다 더 강하다. 적선지가 적선의 투자가 훨씬 크다는 점에서 우리가 조금 안도감이 되는 거죠. 그러나 윤석열 쪽하고 다른 쪽은 모르겠어요. 적선은 가족이 비교가 안 되잖아요. 비교가 적선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적선을 한 게 사실은 보면 가족이 적선 아버지가 적선을 윤석열 입장에서는 뭐 본인이 널리 알려진 대로 뭐 술 좋아하고 그죠? 예. 뭐 술 좋아하고 그다음에 또 이 뭐 입양은 고사하고 독신네 그죠? 그리고 또 본인 군대도 안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요. 군대도 안 갔다 왔어요. 예. 최재형 원장님은 또 좋은 친구가 많잖아요. 좋은 예. 친구들이 있고 여러 가지가 비교가 많이 되는 그런 집안입니다. 단지 지금 윤석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장점은 충청도 사람이라는 거. 일단 중천도 예. 충청도 쪽 사람들이 이제 충청도에서도 대통령 한번 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이라서 충청도 쪽 사람들이 쫙 그리 몰리는 그런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님은 아직 침묵 중인 것 같죠? 근데 이제 그 출마는 하실 것 같아요. 좀 이제 쉬고 갑자기 또 출마한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한두 달은 좀 뜸을 들이고 아마 제일 고민이 국힘당에 윤하고 최 두 분이 제일 고민은 국힘당에 입당할 것인가 그거 좀 제일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그 문제. 혹시 우리 공화당에 있다면 아이고 우리 공화당 그것도 기독 에? 자유기독당 아니 국민혁명당도 있잖아요. 국민혁명당인데. 그거서는 빅텐트 양보- 치고 양보하시는- 웰컴 양보하시는 거예요? 뭐 저는 그래서 당의 빨리 입장이 당 입장 빨리 정리가 안 저 돼가지고 조원진 당대표 보고 제가 최재형 당대표님 찾아가서 담고 초대를 해서 건의를 좀 해볼게요. 당대표로 모십시오. 예, 건의를 좀. 예, 그러면 국민의 혁명당으로 예, 오셔도 좋을 것 같고. 그 지금 정치가 자금하고 조직 아닙니까? 예. 네, 자금하고 조직인데 자금하고 조직을 생각하면은 국힘당이 두 사람 다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그렇죠. 이제 민심 민심. 국힘당이라는 데 대한 국민의 민심이 많이 떠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정치판에 그 고무술수가 능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황교안처럼 사카닥지 되면은 그렇죠. 완전히 거기도 모사꾼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 정치 초치인 고위공직자 한 사람들이 정치는 또 술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윤이라든가 칼집이 역할은 칼만 사람만 매는 칼집이 하고 최재형 감사원장님이 나오든 누가 나오든 최재형 감사님 만나 나오면은 이제 결국에는 탄핵장했던 이제 언론 조중동 예. 언론을 어떻게 관계 설정이 이게 중요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예. 거기서는 최재형 감사원장을 이제 지지하게 되면은 최재형 감사원장한테도 야 대통령 되면 우리는 어떻게 보호해줄 거냐? 박근혜 대통령 그 조선일보와의 그 나쁜 기억이 있잖아요. 기일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제 어떤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 언론들을 잘 다독거려 나갈 건가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고 하여튼 그러면서 불협화음은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 이 보수 우파의 또 국힘당 안에 이 너무 통일되지 않고 어수선해요. 정말 너무 힘들 것 같아. 거기에 국힘당은 지금 탄핵파하고 비탄핵파가 양분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 그걸 네. 둘 네. 동거를 어떻게 다 양손에 그러니까. 넘어지느냐. 보수하고 중도하고 동거 있고 네. 보수하고 중도가 이념적으로 동거를 하고 있고 탄핵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탄핵 반대 세력이 동거를 한 상태인데 지금 윤석열하고 최재형 감사원장이 두 사람이 다 국힘당에 갔을 때 이것이 양분된 세력 중에 한쪽을 업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한쪽을. 예. 그러면 이 정치력이 없는 사람 초질인데 그 사람들 한쪽을 업어줘야 되는데 지금 국힘당의 헤게모니는 누가 쥐고 있습니까? 이제 이준석 씨가 은퇴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탄핵 세력의 에이전트, 대리인으로 얹혀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에이전트가 에이전트. 정확한 예, 에이전트. 그럼 얹혀있는데 과연 여기서 황교안 씨가 그거 가가지고 그냥 팽당해버렸지 않습니까? 네. 사과닥지로. 그러면 이 사람이, 그 두 사람이 과연 이 당권을, 헤게모니를 쥐면서 이거 할 수 있는 것은 만만치 않죠. 저는 그 상당히 지금 난 정말 어려울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그래서 고민이 제일 그거라고 봅니다. 이 두 사람이 국힘당에 가야 되느냐, 다음은 또 언제 가야 되느냐, 그런 것이 고민이 굉장히 깊어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 지금 이제 판사 출신 또 검사 출신 예. 그렇게 돼 있고 또 그 김동연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예, 김동연 이야기 한번 좀 하죠. 김동연 예. 이분은 원래 관료인가요? 기획재정부 장관이잖아요. 원래 관료입니다. 부총리. 예, 행정고시인가? 해서. 예, 원래, 행정고시. 예. 어쨌든 뭐 고시 출신들이네. 다 예. 고시 출신들인데 이분이 이제 그 홍남기 부총리 예. 이전에 예. 하다가 갈등이 많았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만두고 나오면서 이제 여당 야당 왔다 갔다 하면서 예. 이렇게 하는데 나름대로는 인상도 부드럽고 뭐 그런 예. 스타일인데 대통령감으로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거 참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김동연 씨는 윤석열하고 네. 최재형에 대한 가장 강점이 뭐냐면 서울대 법대 출신이 아니라는 게 강점이에요. 이게 큰 강점. 경기고 안 나왔다는 거. 그렇군요. 이게 굉장한 강점이에요. 예. 예. 그 덕수가 나왔거든요. 아, 덕수상고. 그렇군요. 예. 서울에 덕수상고 나왔는데, 덕수상고도 명문인데. 예. 그런데 거기에다가 미국 유학했잖아. 정책통입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과 최재형이 가지지 못한 정책 그게 문외한이지 않습니까? 법한 사람이 답답해요. 법한 사람 법밖에 서울 광희초등학교도 예. 서울 출신의 예, 서울춘 덕수상고 나왔거든요. 덕수상고 예. 나와서 서울대학의 석사고 미시간 대학의 정치학 박사 아닙니까? 입지전직 인물. 생각이 유연하겠네. 이 덕수상고 사람은 출신 중에서 예, 법조인도 많습니다. 거의 덕수상고 출신은 이념생이 아니고 굉장히 유연하고 실력자, 내부적으로 실력자인데 대통령이 한 번 안 됐어요. 한 번도. 그렇죠. 제가 고대 나오고 덕수상고 출신 알거든요. 네, 예. 근데 굉장히 유연하고 자도 아니고 우도 아닌데 굉장히 적응력이 좋은 사람들이 덕수상고 출신이에요. 제가 고대 선배 한 분 있거든요. 덕수상고 출신인데. 근데 자, 그러면 이분이 지금 잠룡이라 했어요. 김종인 씨가. 근데 자세히 인터뷰하고 안 사람은 완전히 반해버립니다. 김동인 씨한테. 다만
이분이 제일 지금 약점이 뭐냐면은 홍보입니다. 홍보. 홍보 쪽에 내가 국가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능력을 자기는 갖고 있는데 프로파간다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유튜브 상이든지 인터뷰에서든지. 그 다음에 아주 총장을 했거든요. 아주대 총장. 예. 그러니까 지식 세계, 관료 세계. 그 다음에 한 3년 동안 야인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정책에 대해서 이런 초임 임금 인상하는 거, 그것도 반대해가지고 장하성 정책실장하고 장하성하고 부딪혀가지고 그걸 사표냈고 국무총리 하라고 오퍼가 왔는데 거절을 한 용기로 있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보기에는 이분이 굉장한 잠룡인데 국민들에게 홍보가 안 돼 있고 윤석열과 최재형의 두 쌍두마차가 앞뒤를 딱 바라보고 있는 형상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뭐냐? 저는 이제 최재형한테는 공부하고 싶은 게 이른바 최재형 감사원장한테 공부하고 싶은 게 김동연하고 항상 같이 가야 된다. 왜냐? 네. 당신이 못 가지고 있는 정책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있단 말이야. 유연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 법안 사람 법밖에 몰라요. 야, 이거 우리 김변한테 좀 미안한 이야기인데 특별하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법밖에 모르고 내가 솔직하게 이야기지만 법안 사람들이 건방지고 그만해요. 내가 김변한테는 막 우리 후배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은 모든 사람을 목을 이렇게 올라가지고 낮춰봅니다. 법안 사람들이. 자연 쪽에는 의대 닥터가 그렇고 닥터는 항상 모든 사람이 의사한테 환자 취급을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어디 아픈 데가 없는가? 진찰할 데도 없어 이런 거예요. 근데 법안 사람도 항상 대중 위에서 바라봐요. 나는 그걸 느끼거든요. 법대 출신들 보면은. 지금 윤석열이 대표적인 케이스 같아요. 글쎄. 예. 그래서 황교안도 공안검사 출신 해가지고 눈높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어깨 높이가 내가 앞으로 대통령 떼야 되지 하고 요 모양이 대중들한테 간파가 당해가 미끄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대 출신들이 이 김동연 씨는 자세가 낮다는 이야기라. 그런데 다만 약점이 뭐냐? 홍보 분야에서 국민들에게 알려진 게 늦다. 시기적으로. 좀 모르죠. 이름이 네. 지금. 그 다음에 또 관상, 약점이 대통령으로서의 관상. 내가 주원장을 관상을 좀 봤어요. 주원장. 명나라 태조. 명나라 태조. 근데 깡패면서도 지도자의 카리스마가 있거든요. 깡패면서도 도둑의 형상과 그 카리스마, 지도자의 형상을 더블 매치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난국에서 김동연 씨 인상을 보면은 행정고시하고 인상 한번 보십시오. 인상 한번 보시면 그 학자와 관료로서의 그 이미지가 오버래핑 되는 인상을 보십시오. 네. 좀 곱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곱죠. 예? 인상으로 볼 때는 윤석열과 최재형에 비해서는 좀 떨어져. 인상으로 볼 때는. 왜냐하면 얼굴이 약간 작으면서 이렇게 미간이 좁지 않습니까? 미간이 좁으면서 이렇게. 최재형 감사원장님은 인상이 안강을 보세요. 안강이 보세요. 눈빛이 무섭죠. 보통 무섭죠. 무섭죠. 인상이. 예? 제가 볼 때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죠. 나이가 지금 최재형 원장의 인상이라든가 눈빛을 보면은 굉장히 지금 무르게 있거든요. 한국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고 김동연 씨는 좀 인상학적으로 볼 때 문재인 대통령 인상 지금 허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허공을 국민을 보는 눈빛이 아니에요. 태극 국민을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홍남기도 보면 눈빛이 없잖아요. 눈빛이 살아있는 게 저는 이재수 장군님 눈빛이 좋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관상을 얘기하면 눈빛이 살아있는 게 윤석열 최재형이에요. 눈빛이 그래도 그렇죠. 눈빛이 뭐 윤석열이 약간 깡패 같은 눈빛이지만 그래도 눈빛이 살아있잖아요. 최재형 원장도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김동연 씨 얼굴은 미간이 적으면서 얼굴이 좀 작아. 약간. 네? 그러니까 약간 책상형이에요. 호남형 책상형인데 저는 그래 봅니다. 김동연 씨는 지금 출마하더라도 내가 이번에 대통령이 될 거라고는 생각 안 한다는 그런 기분이 많이 들어요. 이 사람은 이번에는 이제 하는 몸풀기식으로 나와서 내가 한 2인자 정도는 내가 하면은 국무총리나 경제부 총리로 한번 경제적인 문제, 정책 통이니까 윤석열이든지 최재형이든지 제2인자로서 이 사람을 보좌를 해가지고 뭘 잘 나라를 반듯하게 하는 거를 한번 기회를 한번 노릴 것 같아요. 이제 아데나워 총리를 보좌했던 그 에라르트 수상이 있었거든요. 14년을 보좌를 했어요. 아데나워 수상을. 그래요. 그러면서 나중에 자기 국무총리가 라인강 기적을 이룬
쌍도 마차가 독일의 아덴하우 수상하고 네. 후계자인 에르하르트예요. 네. 근데 김동연은 난 그걸 노린다 봐요. 네. 그래서 저는 감히 주장하는데 점쟁이는 아닌데 김동연이를 자기로 잡는 사람이 대권을 잡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제가 대통령 출마한다면 김동연의- 무조건 김동연을 포섭합니다. 무조건. 예. 제가 같으면 저는 김동연을 무조건 포섭. 왜? 정책통이거든요. 유비가 제갈공명을 잡았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러면 이해창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해창으로 들어가는데 이해창하고 최재형하고 차이가 뭐냐? 이해창은 김종필을 못 잡아가지고 결국은 네. 미끄러졌잖아요. 어? 결정적인데 김종필을 못 잡아서 김종필을 못 잡아가 미끄러졌는데 이해창이 어떻게 미스를 했는가? 최재형은 그것부터 공부를 해야 돼요. 이해창의 미스테이크 포용력이거든요. 포용력하고 집안 마누라 관리, 자식들 문제. 그게 미스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이해창이 없는 장점이 많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 하나 더 용인술입니다. 반드시 김동연을 잡으면은 그 사람 저는 대권 잡는다 봅니다. 잠이 그런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 어쨌든 부드러운 이미지의 김동연 눈매가 가깝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장룡 이렇게 돼 있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다 문의 남자들이 돼 있고 제가 볼 때는 이 박근혜의 남자는 좀 이상한데 박근혜 대통령의 이 친박은 제가 볼 때는 뭐 아니 정광훈 왜 씨 친박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거 말씀해 주세요. 김변희 예, 왜 박근혜 대통령 옆에는 친박의 인물이 없습니까? 저는 그래 봤는데 빠돌이가 돼가지고 그랬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국회의원 출마까지 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대구에서. 출마를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출마하려고 준비하다가 말았고 이제는 아니 그 당에 좀 이런 거 면면을 봤지 않습니까? 아니 뭐 어떻게 보세요? 저는 깊은 속사를 본 건 아니고요. 예, 그래도 느낌이 왜 박근혜 대통령 옆에는 사람이 없어서 후기자들이 자기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러냐 이야기입니다. 왜? 뭐 어떻게 보세요? 그 뭐 아픈 상처를 자꾸 또 들춰봐야지도 그렇고 제 생각일 때는 예. 박근혜 대통령 주위에 예. 예, 사람이 안 모인 겁니까 진정으로 뭐예요? 이제 진정으로 이 이념지향으로 모인 사람들이 없고 예. 뭐를 보죠? 기회지향 기회주의, 권력. 기회주의자들이 예, 자리, 기회주의자들이 자리, 많이 몰려 있었다. 자리. 예. 구직자들 모이는 네네네. 거예요. 구직자들. 그리고 예. 박정희 정신이라는 거를 사실은 동경만 하는 예. 그냥 예. 그런 거에 있었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친박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미지로서의 그냥 예. 박정희 정신이나 이거를 박근혜 대통령을 옹립을 해서 이게 우리가 산업화 예. 민주화를 예. 잘 이끌어서 성공시키겠다라는 의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 MB 때 MB 박근혜 이 두 분 다 어떻게 보면은 실패한 거예요. 두 분 다 개인적으로 어떤 면에서 실패했습니까? 공통적으로. 왜냐하면은 예. 이제 우리 그 보수의 맥맥이 끊겨버렸고 예. 보수라기보다 대한민국 정통 세력의 예. 맥맥이 이제 여기서 사실은 완전히 그 산불 나가지고 혼란한 예. 거 있잖아요. 지금 이제 묘목이 조금씩 올라와요. 예. 뭐 내일도 이제 저 4.15 부정선거 뭐 민경호 의원이 예, 이제 하고 있죠. 국토본도 하고 있고 또 뭐 여기 우리 공화당도 있고 또 뭐 국민혁명당도 있고 이렇게 이제 산불 나서 묘목이 자라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예. 홀라당 다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불을 질렀는 사람이 이제 내가 이 여전히 국힘당 안에 있는데 그때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때부터 포획돼 있었다. 아, 이렇게. 포획돼 있었다. 포획됐다. 포획돼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박근혜에 대한 것들이 뭐냐면 이제 이런 거죠. 뭐 군인의 딸, 뭐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뭐 박근혜 대통령이 여의도에 이렇게 탁 나타나면은 아우라가 대단했다고 그러는데 식당에 나타나면 사람들이 막 갑자기 일어서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걸 보면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우리 근대사의 뉴한 사람들의 새로 신인류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예. 기존에 있던 이제 이 자익들 집안을 쭉 올라가 보면은 이 전라도 지주 또는 아니면 지주집 이런 지주의 자녀들이 일본에 유학 가가지고 자익 사상에 젖어서 온 게 많거든요. 그리고 대학 교수들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지주 계급입니다. 그래서 자익 사상에 오히려
그런 자익사상에 물든 사람들이 지주계급이 훨씬 많았고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딱 볼 때는 뭐 이게 서열상으로 이게 마땅치 않은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그 박정희 세력은 이 군부 통치는 전부 다 싹 때를 벗겨야 된다. 이런 사고에 아마 동의를 해주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자. 이렇게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장으로 뒤에서 등에서 칼 꽂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박근혜 대통령 지금 구치소 안에서 그걸 복귀를 하고 계셔서 나중에 반드시 뭐죠? 수기를 쓰셔야 된대. 그 수기를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기록을 대통령 혼자만 알고 있는 기록이 너무 많을 텐데 최승원 씨 보면은 쓰고 있잖아요. 8월 10일 나온다 보세요. 이거 쓰고 있는데 이제 저는 기록을 해서 역사에 증언을 해야 된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 할 일이 그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만약에 이제 대선 전략의 하나로서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거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윤석열 떨어뜨리기 위해서? 윤석열을 이제 저격하기 위해서 떨어뜨리는데 벌써 그런 필요성이 좀 자꾸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 많이 들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아까 좋은 지적하셨는데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주변의 친박은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구직자들, 자리만 찾는 권력 탐욕자들. 구직자라고 그러면 너무 그러지 않아요? 그다음에 박정희 정신을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이해도 못하는 사람들이 몰려 있었는데 이것이 박근혜 정신으로 이렇게 체화 안 됐다는 거. 거기에 대한 예. 이거를 국가 정통성을 내가 같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신이 그때 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좌절됐잖아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개혁하고 뭐 철도 노조, 민노총하고 민노총을 약화시키고 민노총하고 싸운 대통령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인식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이 뭐 소통 부재니 무슨 부재니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지금 국힘당 이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오늘 윤석열 최재형 또 뭐 최재형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윤석열 뭐 자유가 어떤 거 잔뜩 얘기했지만 저는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국힘당에서 지금 내세우는 당 대표들 뭐 이런 분들이 과연 대통령 내세워도 이걸 유지를 해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자한당 그 당원이라든가 국회의원 교육이 그 천안에 있는 그 저 연수원도 팔아치우고 뭐 비기고 왔다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하는데 그냥 당 자리만 자체가 여의도 연수원은 그냥 그 자리만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당 자체가 자리만. 보수라든가 이런 역할이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당원 교육이든지 국회의원이든지 핵심 세력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자는 역사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똘똘 묻힌 그런 세력이 아니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아니겠네요. 그런 게 저는 좀 있는 줄 알았어요. 있는 줄 알았는데. 가까이 보시, 저보다 가까이 가서 봤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저는 그렇게 가까이 가본 적이 없고 제가 입당을 한 거는 한 당원 생활한 거는 1월 달에 이제 한참이 사퇴하고 그 직후니까 한 3개월 정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4개월 한 5개월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는 탈당을 했죠. 그리고 왜냐하면 제가 입당할 때는 자유한국당이었는데 제가 탈당할 때는 미래통합당이었습니다. 근데 미래통합당이 아니기 때문에 탈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당할 때 자유한국당에서 변질이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홍준표하고 저 유승민하고 또 뭐 저 제주도에 저 원희룡이 하고 요번에 또 무슨 저 윤희숙입니까? 윤희숙이 한번 한번 볼까요? 도 김동연 못지않게 기대를 많이 가지고 서초구에 아마 윤희숙이 서초구의 국회의원이죠. 초선 국회의원인데 김동연에 맞설 만한 그런 젊은 사람 젊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은 좀 나이가 지금 50 정도 됐죠. 50 하나? 70년생이다. 네네 한참 뭐 일하실 나이고 지난번에 국회 연설할 때 나도 임찬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막 관심 많이 가지고 했던 분인데요.
이런 초선 의원들 출마 선언문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준석 체제에 약간 편승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윤희숙 씨가 이번에 나오게 된 계기가 지난번에 당대표 네. 출마하려다가 주저앉았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준석이가 됐단 말이에요. 네. 이준석이가. 그러니까 이거 자기도 모르게 이거 괜히 안 출마할 걸 그런 이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런 반발 심리로 20, 30대 표를 한번 모아야 되는데 내가 타이밍을 놓쳤다 이런 후회가 이게 치고 나면 난 그런 생각이 있다고 봐요. 이준석 씨가 왜 대통령이 됐는지를 당대표 됐는지 잘 모르시고 하는 말씀 같은데. 글쎄 그거는 그래도 그래도 그런 그때 출마를 당대표를 출마하라는 요건 그런 주문이 좀 있었어요. 밖에서. 아 그랬군요. 당대표 출마를 하려 하다가 안 했거든요. 출마 자체 안 했잖아요. 그래도 뭐 원내에 국회의원이니까 뭐 제가 볼 때는 나이로 보나 경륜으로 보나 윤희숙 의원이 당대표 하는 게 근데 내 생각에는 순서가 윤희숙 씨가 뭐 정치 1년밖에 안 됐는데 출마를 하는 게 무리가 아니냐 뭐 이렇게 저렇게 볼 수도 있는데 뭐든지 순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선대장 하다가 국무총리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선대장 하다가 중대장, 연대장 하는 건데 그렇게 순서가 있는 건데 너무 설치고 나대는 것도 그 모양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모양이 아무래도 이준석이 나왔다 하더라도 나도 나가자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 바람의 어떤 연예인처럼 니가 하니까 뭐 내 못 가느냐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 네. 무게가 있어야 돼. 난 윤희숙 의원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정치인들이 좀 무게가 있어야 돼요. 너무 가벼워요. 대선판이 지금 네? 초선 의원과 고위공직자 아이 연금소위로 완전 파기. 고위공직자들이 이제 공무원들이 앞다투어서 공무원으로 성공하면 대통령도 갈 수 있다. 이런 그 전례가 앞으로 세워질지 특히 또 사정기관은 점점 더 위세가 등등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국민적인 불신이 엄청 커집니다. 저 사람 또 대통령 되려고 뭐 수장을 부르잖아 이럴 거 아닙니까?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어떨까요? 감사원장 출신 서방에서는 이제 정치적인 사정기관. 선진국가 후진국 냄새가 나지 않아요? 이건 삼류국가 정치판이에요. 삼류국가. 삼류국가에 저는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장 김재규 대통령 시하고 대통령 됐으면은 아이고 어떻게 했을까요? 오래 못 가죠. 예. 오래 못 가요. 그 사정기관에서는 무소불위라는 게 있잖아요. 무소불위라는 말. 그 무소불위로 막 들이밀면은 국정을 수사하듯이 하거나 감사하듯이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3세계 중국 공산당이나 북한 공산당 이거 빼놓고 제3세계에서 보일 수 있는 그 아수라창 정치판으로 지금 이렇게 진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다음 정권이 이것을 정리를 좀 저는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급 공무원제, 지급 그 중앙에 있는 관료제도가 정착이 그러니까 위기에 빠집니다. 지금 북한이 그런 거 아닙니까? 공무원 조직의 대등의 대우 구조로 당 조직이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딱, 예. 딱 대우로 딱 붙어가지고 딱 조정하는데 지금 만약에 이런 식이 된다 그러면은 어떤 당 그 관료 조직 안에서도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두 표로 나뉠 것 같아요. 이번에 저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됐는데 다음번 이번에 들어가는 총장은 저 보니까 말이야 대선 대통령감으로 평가받고 검찰총장 청문회 할 때는 대선 후보 청문회를 방불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급 공무원제가 완전히 지금 흔들리고 모든 것이 정치판으로 올인하는 지금 아수라장 그렇대. 그래서 이제 판사나 검사나 이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가해자와 피해자 이렇게 딱 두 사람 한 사람으로 딱 나눠야 되는데 사정기관이나 있으면은 아무래도 한쪽 편을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것이 대통령으로 바로 나가는 것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근데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법 감사만 하는 게 아니고 적정성 감사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도 오히려 그건 검찰총장보다는 낫죠. 아무래도 낫죠. 감사원이 그래도 훨씬 낫죠. 중립적이고. 행정부의 예.
이제 국고도 관리를 하고 예. 돈 지출 부분이 적정했냐. 불법만 그 검찰은 이게 형사 범죄가 되나 안 되나 이거만 보지만은 평생 그래 das지만 감사원 판사는 또 판단을 하는 입장에 있다가 감사원장 한 경험은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사정기관이니까 걱정은 좀 된다 이런 말씀이죠. 하여튼 뭐 이렇게 되면은 지금 공문제가 위기가 오고 또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권력을 잡은 사람이 짱땡인 이런 사회가 되면은 나라 점점 좀 어지럽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대선 출사표 던지고 하여튼 지금 대선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 뭐 댓글 한번 봅시다. 댓글 한번 볼까요? 예, 댓글 한번 볼까요? 예. 네. 지금 아이고 뭐 우리 공화당이 뭐. 네. 예, 뭐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도 있고 뭐 아이고. 예. 여기 보니까 뭐 앞에 쭉 아이고. 오늘 댓글 엄청 많네요. 아이고 네. 지금 뭐 끝에 뺏겨를 한. 예. 지금 오. 예. 댓글 중에 소개할 만한 게 아스팔트 우파 하나도 안 챙겨주고 이건 아쉽고요. 정책 잘한 건 알아요. 외교, 국방 등. 이거 박근혜 대통령 얘기하시는 건데. 박정희 대통령은 새마을 만든 마을만 또 지원해줬대요. 농공행상 잘한 거. 박정희 대통령은 이번에 보면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경쟁을 시켰어요. 잘하는 데는 돈 더 주고 막 이렇게 했어. 새마을운동 할 때. 지금의 난구에 헤쳐나갈 인물은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 대표밖에 없다고 봅니다. 전부 좌와에 끼어 있어서 청산 못합니다.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원진 행안부 장관에서 좌파 썰어버려 주세요. 뭐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조원진 당대표께서 이제 출마를 뭐 당대표니까 뭐 하든 했지만 어쨌든 당이라는 거는 정치 성향적인 게 있지만은 연정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연정. 그렇죠. 연정을 해서 우리 누굴 국민의힘당하고 대선 후보에 같이 밀 테니까 뭐 우리 행안부 장관 이런 거 좀 해서 뭐 이런 것도 좀 괜찮은 아이디어. 아직 박근혜 대통령 밑에서는 얻어먹을 게 없다가 맞죠. 부정 이렇게 부정이에요. 이제는 민주화에 민자만 들어가도 치가 떨려요. 이렇게 들고. 댓글이 엄청나네요. 네. 김동연 씨는 노무현 정부에서 공직에 있었고 경제민주화 주창자다. 그렇군요. 경제민주화를 주창한 사람. 그럼 국힘당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 경제민주화를. 그럼 국힘당하고도 그래서 잘 맞겠네. 그렇고 여기 최재형 지지해요. 저는 이렇게 댓글이 총 국힘당은 탄핵 주동자 정산해야 희망이 있음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김동연 띄우네. 절대 띄우는 거 아닙니다. 이런 것만 얘기했는데 저희들은 이 고위공직자가 출마하는 거에 대해 대선 직행하는 것이 문제가 좀 많다. 불안하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창 얘기도 들고 하면서 이게 좌절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특정 후보를 막 지지하는 그거 경계해야 된다. 그리고 철저히 검증해야 된다. 편 가르기가 절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증을 해서 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총 댓글이 엄청나네요. 총 입양한 사람 대통령을 뽑으라면 고아원 원장이나 유치원 선생님이 적게 아닌가요? 이렇게.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 가정에서 키운 것도 쉽지는 않죠. 그래 하기 쉽지 않죠. 예, 두 명이나 그래.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불법 탄핵에 대해서 묻고 가거나 묵인 등 동조하면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소는 물 건너 간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미담으로는 나라를 살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이제 흑우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건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사실 엄격하게 얘기하면 노블이 있다는 걸 인정하거든. 노블인데 오블리제 해야 된다. 우리나라 귀족층이 없잖아요. 귀족들이 없잖아요. 층이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그걸 인정 안 하기 때문에 노블리스 오블리제 하는 게 아니라 각자 세금 잘 내고 불법 행위 안 하고 자기 만족대로 살아가는 남한테 해꾸지 안 하고 이게 가장 미덕이 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노블리스 오블리제 했기 때문에 대통령감이다. 이런 것에는 저도 동의하기는 힘듭니다. 저도 80년대 학번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한국의 그 정서가 그렇다라는 거를 윤석열 팬덤, 최재형 팬덤이 있다라는 것 자체를 우리는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반성도 좀 해야 된다. 무조건 둘 중에 하나 밀면은요, 나중에 막 싸워요. 윤석열 지지자, 최재형 지지자 막 이렇게 싸워요. 그 서울법대 네. 출신들도 동창회가 또 네. 반통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반토막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다 같이 봐야 되고 그 얘기도 최재형 감사원장한테도 도움이 되는 얘기다. 점검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통한다 이런 얘기죠. 윤석열은 제2의 반기문 이런 얘기도 있고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는 피눈물 난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또 볼까요? 많은 위정자들이 이적 여적죄가 드러났는데도 처벌하지 못하는 현실이 그저 개탄스럽습니다. 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윤석열에 대한 비호감을 표시한 분들이 많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댓글은 좋은 댓글이 많고요. 우리 이주정 교수님 모시고 장시간 얘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 있으면 하나 해주시죠. 그래서 뭐 저희들이 뭐 최문을 좀 중심으로 검증을 좀 해봤는데 이분들이 뭐 대권의 출마자로서 뭐 엄청난 뭐 하자가 있다 이런 건 아니고 지금 굉장히 지금 저 고위공직자들이 정치의 초년병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치 세계와 고위공직자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직분이라든가. 고위공직자에 앉아가지고 기계처럼 하라는 대로 했거든요. 근데 정치 세계는 자기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판세를 만들어 나가는 거 아닙니까? 네. 민심을 확보하고. 그렇게. 자기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공직자 할 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성격이. 네. 그렇게 하려면 적응도 필요하고 또 지금 우리나라 위기에 직면해서 대한민국에서 청산해야 될 그 주적이 누구냐 대한 분명한 인식 또 그 주적을 정리를 하려면 자기가 어떤 식으로 액션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 철저한 그런 그 시대 정신에 대한 각오 네. 이런 것을 위해서 제가 뭐 저희들 김기수 변호사하고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네. 한 말씀을 이런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광고 말씀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이주천 TV에 보면은 역사 또 뭐 중국 얘기도 하고 로마 얘기도 있고 많은 그 인문 역사 시사. 지식, 역사 시사를 이주천 TV에서 많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주천 TV를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 방송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제 저희 프리덤 뉴스에 매주 금요일 날 오후에 돌아가면서 한 번씩 봐주실 것 같은데 제가 이주천 TV를 올려서 좀 광고 좀 해주소. 광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처럼 이주천 TV 유튜브 채널이 있고요. 여기 보면 구독 있죠. 구독되고 지금 이제 이렇게 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기 보면 인기 업데이트 한번 보세요. 여순 사건 특별법 위원이다. 이런 방송도 있고요. 밑에 인기 동영상 한번 보세요. 인기 동영상. 인기 업로드 인기 있습니다. 업로드. 여기 보면은 이 방송도 있습니다. 공산주의 혁명 진행 중 이런 얘기 그 최고죠. 여기 최고였고요. 1600.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두 번째 것도 문재인 가게에 대한 의혹. 아버지. 이런 방송도 있고 그 다음에 황교안 성공과 좌절 이것도 되게 유명했습니다. 저희 프리덤 뉴스에도 같이 올려놨던 그거 영상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의 놀이터가 대한 대한민국 이 방송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을 만난 영국 기자의 해고 이런 우리가 일상 언론이나 인터넷에서 알 수 없었던 우리 교수님의 전공과 그 다음에 그 모든 경험이 녹아져 있는 그런 역사, 시사, 그런 인문 칼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윤석열의 정치 참여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게 있는데
정말 인기 칼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 상식, 시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라인 강의 기적을 보며 박정희 대통령 어록 이런 것도 올려놓으셨고, 그 다음에 여순사건 특별법 위헌이다 이런 얘기 해놓으셨고, 애국정책 전략연구원 원장으로 계시죠? 예. 이 이주천 TV 오늘 지금 좀 눌러달라.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좀 눌러달라. 예, 해주세요. 지금 좀 급하니까, 지금. 지금 우리 이주천 TV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시고요. 예, 이 이주천 TV를 많이 성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지금 좀 구독 좀 눌러주십시오. 제가 1190 조회수가 1190인데 예, 10명만 좀 부탁합니다. 1200명으로 지금 좀 눌러주세요. 예, 지금 좀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프리덤 뉴스 광고할게요. 예. 저희 프리덤 뉴스는 웹 검색 사이트에 프리덤 뉴스를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올려져 있고요. 제가 이렇게 오늘 한민호 공실본 대표님이 페이북에 올렸던 거 이렇게 사진 올려놨습니다. 가지고 이 기록이 좀 남겨야 될 만한 일들이라서 올려놨습니다. 선거무효 소송 재검표 현장 이렇게 사진을 좀 올려놨습니다. 사진으로만 해도 세월이 지나면 이것저것 이제 있을 것 같아서 했고, 그 다음에 이 포토 뉴스를 좀 올려놨고요. 여러 가지 정치 이슈 문제를 좀 제안을 해놨는데, 공실본 공자학원에 공개 토론회 제안했는데 답변이 없었다 그래요. 예. 저희 프리덤 뉴스 구독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인사를 하고 저희들은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